일단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 그냥 할 거고,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두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좀 자주 볼 것 같은 거를 미리 다 적어왔어. 우리, 누이키리 교수님의 책에 있는 내용을 적어왔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은, 워싱턴 챕터 2까지 한번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리뷰를 조금씩 해보죠.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듯이, 내가 저번에 했을 때, 세퍼러블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전부 다 스플리팅이라 얘기했어. 그래서 이건 한번 정정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세퍼러블 익스텐션이고, 베이시스가 알파부터 알파 n이라고 했을 때, 이 익스텐션에 대한 이 베이시스에 대한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줄 수가 있을 거야. 이때 이 시그마 아이들 당연히 어, 임베딩들 다 돌아가면서 곱해주는 걸 거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친구의 트레이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써지거든? 이거는 진짜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나와. 그럼 이제 얘가 뭐냐면은, 내가 A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이게 이거 참고로 이게 알파예요. 알파고, 시그마 K의 알파 J라는 매트릭스를 생각해보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그냥 A랑 A 트랜스포즈랑 곱한 거란 말이야. 곱한 거의 트레이스란 말이야.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 다시 정리해보면은, 일단 이제 이렇게 그 베이시스를 가져왔을 때 그 베이시스에 대한 디스크리미넌트 자체는 이런 식으로 디파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렇게 생긴 거에 트레이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트레이스 방식으로 정의를 해서 다 더해보면, 기억났다.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서메이션 K에 대해서 시그마 K의 알파 I랑 알파 J를 이제 다 액팅한 걸 더하는 게 트레이스의 정의였잖아. 근데 이 시그마 K는 이제 K 인베딩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될 거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여기 수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약간의 이 여기 오른쪽 파트가 의미하는 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그마 K 알파 I라고 하는 걸로 만든 행렬에 대한 이걸 A라 했을 때 A랑 A 트랜스포즈를 곱한 게 되나? 거에 IJ 성분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이 부분이.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뭐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IJ 별로 다 행렬을 만들어서 하는 거에 디터먼트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하나 싱글톤에 대한 익스텐션인 경우 심플 익스텐션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이제 I-C를 이제 알파 I로 두고 그냥 쭉 대입해 보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뭘 의미해 주는 거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디스크리미넌트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근이 있냐 없냐를 판별해주는 판별식이 되는 거고, 이거 이제 유도하는 방식은 전에 했던 거. 만데르몬데 매트릭스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찾아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심플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저번 주에 한번 살짝 봤었고, 그때 이제 한 가지 볼 게 우리가 결국 디스크리미넌트를 계산하는 게 조금 중요해질 수가 있어. 왜냐하면 넘버 필드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디스크리미넌트 계산하는 게 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때 이제 어떠한 결과를 좀 가져다 쓸 거냐면은 이제 두 개의 이제 베이스 필드가 있고 두 개의 익스텐션이 있어. 그럼 두 개의 컴포지 필드가 있겠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거의 이제 교집합이 K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각각의 디그리가 이제 여만큼이 n이고
그만큼 n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의 어떤 인테그랄 베이시스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테그랄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링 오브 인티저에 대한 베이시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디스크리먼트가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그 디스크리먼트가 렐러티브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렐러티브 프라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러한 어떤 반겨식을 만족하는 어떤 x랑 x 프라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은 얘에 대한 디스크리먼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가져오진 않았고요. 그냥 그 갈로아 익스텐션이 약간 잘 작동한다라는 거 해가지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돼. 그 디스플레이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 이 증명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 갈로아가 아니라 사실은 리니얼리 디스조인트라는 것만 가정이 돼도 됩니다. 이제 리니얼리 디스조인트는 이거였지.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얘가 베이시스가 되면은 이런 걸 만족하는 경우를 이제 리니얼리 디스조인트라고 합니다. 뭐 이런 버전도 있고 아니면은 뭐였지? 뭐 이게 원톤이다였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버전이 있죠. 아무튼 이것도 이제 얘도 필요하면 그때 가서 정의를 할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링 오브 인티저라고 하는 거의 디스크리먼트, 그러니까 넘버필드의 디스크리먼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데피니션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이제 만약에 넘버필드라고 하면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링 오브 인티저가 있을 거고 그 링 오브 인티저에 대한 어떤 베이시스가 있을 건데 그냥 그거에 대한 디스크리먼트라고 정의를 해버릴 거야. 이때 이제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에 얘기했던 그 링 오브 인티저 계산을 해볼 건데, 이 쿼드라틱 필드에 대한 링 오브 인티저를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근데 당연히 D라고 하는 건 스퀘어 프리 인티저를 가정할 거고요. 스퀘어 프리가 아니면 그냥 빼고 날려버리면 되니까. 근데 링 오브 인티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호에 대한 모듈러가 2 또는 3인 경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1인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생겨. 이건 사실 1인 경우가 좀 특이하다고 하는 거는 그 학부 정수론 때도 많이 나오는 성질이니까 이런 결과 나올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원리는 뭐냐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 어떤 이제 그 알제브릭 인티저를 하나 가져와서 걔가 여기에 원소라고 하는 걸 보이면 되겠지. 일단 일단 한쪽 방향이 너무 자명한 게 뭐 얘가 됐던 간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자명해. 왜냐면은 여기에 원소는 정확하게 천천히 갑시다. 이 링 오브 인티저는 항상 이렇게 생긴 폴리노미얼의 해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 원소는 그러니까 여기의 원소는 항상 이렇게 생긴 거에 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알제브릭 인티저가 될 조건은 이 각각의 개수들이 전부 정수가 되면 될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여기에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거나 혹은 여기에 원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자명해질 거야. 그냥 계산 쭉 해보면 나오고요. 이제 반대 방향을 보이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인테그럴 할 조건이 얘랑 얘가 정수에 들어갈 조건이랑 if의 올리브가 될 거고. 그럼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류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A 자체가 정수인 경우, 그러니까 사실 이제 E가 필요 없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면은 이제 이 경우는 얘가 정수기 때문에 얘가 정수라는 결론을 얻게 되겠지. 그래서 B제곱 D가 어떤 폴섬 C에 대해서 이퀄이 된다라고 해보자. 이때 D가 스퀘어 프리이기 때문에 그럼 B의 제곱이 G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렇죠? 어, 그런가? 맞는 얘기인데 갑자기 헷갈리네. D가 스퀘어 프리이기 때문에
아, 그치. 왜냐면은 이제 B라고 하는 건 지금 유리수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질 텐데, 만약에 M이 1이 아니라고 하면은 M이 D를 나눠야 된다는 소리인데 D는 스퀘어 풀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B제곱 자체가 정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B제곱이 정수에 들어가니까 B가 정수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우리는 B는 유리수에서 뽑은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A가 정수에 들어가는 경우는 B도 정수에 들어가야 돼. 즉, 어, 이 경우는 A 플러스 B 루트 D에 대해서 이게 뭐 둘 다 정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이런 꼴인 경우도 가능해. 왜냐면 이제 2A는 G에 들어가는데 A 자체는 G에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냥 이제 이 A라고 하는 거를 여기 두 번째 수식에 쫙 대입해 보면은 이러한 관계식을 성립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정수가 된다는 말은 아까랑 같은 논리로 여기 부분만 정수에 들어가면 돼. 왜냐면 얘가 정수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가 정수에 들어간다라는 어떤 첫 번째 중간 결론을 얻게 됐는데,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돼요, 이제. 그럼 B라고 하는 걸 이제 아까처럼 N 오버 M으로 쓰고, 당연히 이제 M하고 M은 렐러티브 프라임으로 가정할 거고요. 그래서 쭉 대입해보면은 결국 이러한 수식을 성립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4라고 하는 게 얘를, 여기를 나누기 때문에 얘도 나눠야겠죠. 이게 정수에 들어가니까. 그 말은 이제 4가 n제곱을 나누니까 2가 n을 나눈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 2가 n을 나눈다는 가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거고, 특히 이제 m은 이제 2랑도 렐러티브 프라임이 되야 되니까 오드가 되겠죠. 그래서 오드 넘버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쓴 거야,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대입해놨어. 그러면은 또 이렇게 써질 거야. 근데 지금 n제곱이 얘를 나눠야 되는데, n제곱은 지금 m제곱을 나눌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n제곱은 d를 나눌 거고, 근데 d는 스퀘어 풀이란 말이야. 그래서 n이 1일 수밖에 없고, 또 분모가 날라간 거죠. 그러면은 2분의 m인데 m이 어드, b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식도 관찰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모듈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n이 1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이제 바라볼 겁니다. 그러면은 있죠? 그러면은 지금 모듈러 4에 대해서 관찰을 할 건데, 모듈러 4에 대해서 관찰해 보면은 m제곱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4에 대해서 항상 1이란 말이야. 왜냐면 얘가 m이 어드기 때문이죠. m이 어드라서 m제곱은 항상 1일 거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모듈러는 d-1이고, 이 d-1이 모듈러 4에 대해서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가. 따라서 D가 모듈러 4에 대한 모듈러가 1일 때만 이 두 번째 케이스, 지금 어딨지? 이 케이스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D가 모듈러 4에 대해서 1인 경우는 이렇게 생긴 것도 이제 알제브라 인테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경우는 그냥 딱 이 경우만 된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미넌트를 계산해 줄 수가 있을 텐데, 먼저 모듈러 1인 경우는, 모듈러 1인 경우는, 이삭3 D1 모듈러 4.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누가 되냐면 아까도 봤듯이 1하고 스퀘어루트 D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액팅은 두 개밖에 없지. 시그마 1, 시그마 2가 이제 스퀘어루트 D로 보내는 거랑 스퀘어루트 D를 마이너스 스퀘어루트 D로 보내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디스크리먼트를 계산해보면은, 음, 2분의 1 플러스 루트 D가 그 베이시스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쏘리. 지금 이거 먼저 보자. 아주 아, 좋은 2, 지적이었어. 3이야? 2, 3. 2, 3을 생각하고 이제 1로 적어놨었어요. 좋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D가, 4D가 나옵니다. 그쵸? 이거의 제곱이 나와야 돼. 어떡해요? 그래서 이 경우 4D가 나오는 거고, 아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모듈러 또 이 경우는 그냥 또 여기 결과만 쓸게요. D를 계산해 보면은 터미넌트 1하고 2분의 1 플러스 스퀘어 루트 D랑 1하고 2분의 1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D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보면 D가 나옵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왜 이 경우에 D가 나오는지 몰랐었거든. 근데 계산해 보면은 이거 무조건 이거 나오지 않나라고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듈러, 그러니까 1에 대한 모듈러 4에 대해서는 D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리먼트는 일단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더 있네. 좀 더 읽어보죠. 어, 리모브 인티저가 뭐 네서리안인 거 알고 있고, 인테그랄 클로즈드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브리 프라임 넘버가 맥시멀 아이디얼이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데디케이트 도메인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데디케이트 도메인에 대해서는 아이디얼 팩토리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프랙셔널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그 K의 5 서브 모듈들. 근데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인 거. 그다음에 이 프랙셔널 아이디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벨리안 그룹을 이루는데 그 그룹을 이제 JK라 썼을 때 그때 아이덴티 엘리먼트는 1이 될 거고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생기는 프랙셔널 아이디얼이 될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 프랙셔널 아이디어들이 이런 식으로 써진다라는 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다 알고 있고, 다음 전부 다 데디케이트 도메인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그 이렇게 생긴 이제 JK라고 하는 그룹 오브 아이디어에 대해서 프린시펄한 걸 다 모아놓을 수 있을 텐데, 걔를 이제 PK를 했을 때 이 JK를 PK로 나누면은 걔를 이제 클래스 그룹이라고 부를 거고, 뭐 아이디어 클래스 그룹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생략되기도 하죠. 그때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 잘 알려진 사실이, 이 클래스 넘버가 파이나이트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요건 적어왔는데, 음, 저번 주 했던 거랑 좀 관련이 있어서 적어왔는데, 그냥 이것만 봅시다. 이제 만약에 그,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 오 서브 모듈이 이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 이게 아마, 파이나이 제너레이티드라서 아마 가능할 텐데, 이제 그 아벨리안 그룹으로서, 얘가 이제, 아벨리안 그룹, 아벨리안 그룹으로서 인덱스를 측정할 수 있을 거고, 그 인덱스가 뭘 만족하냐면은 얘를 만족을 해. 이거는 계산을 그냥 해보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어, 어, 이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오 인티저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오면은 얘도 이제 파이널 제너레이티드 5 서브 모듈이고, 얘도 파이널 제도 5 서브 모듈이니까 우리가 애스트로트 노름이라고 하는 걸 정해줄 수가 있고, 얘를 이제 이렇게 정해버리면 되고, 만약에 이제 프린시펄한 경우는 이거 노름,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그 노름에 대한 절대값하고 똑같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앱솔루트 노름은 멀티플리카티브 하고, 그다음에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는 이거 이너시아 디그에서 이제 이게 나온다. 이게 저번 주에 아마 이런 거 했었을 거야. 이거 2분의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 3이었나? 뭐 이 친구 가지고 뭐 놀았을 때 그때
이 중간 결과 써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보충할 겸 가져왔어요. 그냥 계산해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할게요. 그다음 또 저번 주에 이제 잠을 얘기했던 것 때문에 가져오면은 이제 프라임 넘버 중에 클래스 넘버를 나누는, 그러니까 이때 HP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 클래스 넘버, 시클로토믹 익스텐션에 대한 클래스 넘버를 나누는 경우를 레귤러라 부를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레귤러라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 이제 나중에 보일 건데, P가 레귤러인 조건이 이 베로노이 넘버를 이렇게 짝수를 B2부터 BPR3까지가 안 나눠지는 거랑 if에 올리브가 된대요. 그러니까 뉴머레이터가 이건 나중에 아마 보일 거예요. 이거 아마 그러니까 책 보니까 챕터 4인가에 나오더라고. 워싱턴 챕터 4인가에. 그때 아마 보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레귤러 프라임 넘버를 뭐 이것도 찾는 게 어렵대요. 이런 결과 있어도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넘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털 이퀘이션 얘기를 하려고 또 얘기를 가져왔는데, 일단 보면은 뭐 여기까지는 요거 다 정립한 거고, 이때 이제 여기에 붙는 인덱스를 라미피케이션 인덱스라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지드 필드 간의 디그리를 이너시아 디그리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세퍼러블인 경우에는 이 펀더멘털 이케이션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것도 계속 스플리팅 얘기해가지고 적어왔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 넘버 오브, 이거 이제 그 여기 이 디스팅트한 프라임 개수가 정확하게 n개인 경우는 이제 나머지 디그리 전부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i랑 FI가 전부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프라임이 그냥 디그리 1자리로 쫙 뿌려진 거지. 그래서 토탈레 스플릿이라 부르고, 어, 나 여기가 왜 RI라 돼 있냐? 잠시만요. 이게 2예요, 2. 그다음에 모든 I에 대해서 그 디그리가 1인 경우 이상한데?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 2가 맞다. 그다음에 그 라미케이션 인덱스가 전부 1인 경우는 이제 얼라이파이 하다라고 부를 거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1이 아니면은 라이파이가 된 거고, 그다음에 토탈리 라이파이 때는 이제 뭐 FI까지 전부 1인 경우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건 정의가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해 줄 거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거든. 그 우리 완리 박사님의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주의할 게 얘가 그거가 아니야. 그 링 오브 인티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얘를 그냥 관찰하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프라임 넘버가 스플릿 할 거냐, 안 할 거냐, 혹은 뭐 라인파이 되어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관찰할 건데, 그래서 이제 가정은 P가 뭐 오드 프라임 넘버고, 뭐 이거를 만족한다고 하재요. 저건 아마 유의미한 정보가 있긴 할 거야.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게 아이디어는 단순한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써진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얘로 먼저 쿼전타워 시키면은 이 파이나이 필드에 대한 그 폴리노미얼에 대한 더 쿼전트로 써지겠지.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가 다시 필드가 되면은 얘가 요새 프라임 아이디어인 거고, 그다음에 얘가 필드가 아니면은 일단 인테그럴리티가 깨지면서 뭔가 이 프라임 너머가 스플릿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아이디어로 가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 이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이걸로 가능한 경우를 다 생각해 보면은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이넛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스플릿하는 경우고, 세 번째 경우가 라이파이 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그 만약에 P라고 하는 게 라이파이가 되면은 P가 디스크리먼트를 나눠야 되는데, 이때 얘는 무조건 그냥 4A가 나오는 거 같고, 이 부분 잠깐 보충 설명할게요. 이게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P가 라이파이가 되면은 디스크리미넌트 나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어, 천천히 가봅시다. 아, 갑자기 이게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나네. 아, 잠시만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아이디어만 좀 얘기를 그냥 할게, 그냥. 결국 이제 라미파이가 된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P가 라미파이가 된다는 소리는 얘가 어떤 배의 스퀘어로 나타난다는 소리인데, 그때 얘를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이제 이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말이 뭐냐면은, x 스퀘어 마이너스 a 바라고 하는 게 얘가 중근을 가져. 그 말은 디스크리미넌트 오브 x 스퀘어 마이너스 a 바라고 하는 게 p로 디바이드 된다는 소리지. 이제 이거겠지, 이렇게. 정확히 쓰자. 얘의 입장에서는 제로인 거고,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넌트 오브 얘 입장에서는 divided by p가 되는 거지.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낌은 오실까요? 사실 이 얘기가 이 얘기거든. P가 라이파이가 되면은 디스크리미넌트를 나눠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여기 부분을 관찰해서 얘가 중근을 가지냐 안 가지냐인데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가 돼요. 아, 됐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라이파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략해 줄 수가 있어요. 라이파이 되는 거 딱 나왔어. 언제만 되냐면은 E랑 P가 A를 나누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 번 케이스는 P가 E거나 or P가 A를 나누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그 짝수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원리 박사님의 말에 따라서 이제 라이파이 되는 케이스는 이제 버릴 거고 그 나머지 경우는 이넛하거나 스플릿하거나거든. 근데 이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얘가 여전 그 얘가 여전히 프라임이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a 바가 1일 수업을 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거 정리해보면은 얘가 이넛 한다는 소리는 프라임이 된다는 소리고 프라임이 된다는 소리는 얘가 1일 수업을 한 거고 얘가 1일 수업을 하다는 소리는 이 a 바라고 하는 게 fp에서 스퀘어가 아닌 거고 이거의 정의가 뭐였냐면 르장드르 심볼이 1인 경우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스퀘어 잠깐 반대인가? 스퀘어인 경우가 1이었나? 아 스퀘어 반대로 적은 거 같네. 얘가 이거고 이게 플러스인가? 스퀘어가 1을 맞을걸? 아마? 그치 스퀘어 그러니까 해를 가지면 1이고 안 가지면 마이너스. 오케이 이거 맞는 것 같아. 반대로 적은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라인 파이는 거는 뺀 거니까 이제 스플릿 한 경우는 안 돼. 스플릿을 언제 할 거냐면은 얘가 리듀서블인 거고 얘가 리듀서블이 된다는 소리는 A 바가 여기서 스퀘어가 된다는 소리고 A 바 스퀘어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스퀘어라는 소리는 이거 해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 의장들의 심볼이 1인 경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프라임 넘버가 스플릿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저거잖아. 그 미니멈 폴리노미얼. 그 미니멈 폴리노미얼 스플릿 하냐 안 할 거냐라는 얘기랑 이어지고 또 그게 어떤 그 특정 심볼들과 뭔가 원투원 코리스폰스가 된다. 원투원이 아니라 어떤 코리스폰스가 생긴다. 라는 거가 생기는데 이제 그러한 관점을 이제 레시프로시티 로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장해 보는 게 클래스 필드인 거고 클래스 필드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넘버 필드에 대한 뭐 맥시멀 아벨리안 익스텐션에 대해서 뭔가 잘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앱솔루트 갈루아를 이용해서 뭔가 뭐 하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 것도 기회가 되면은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학부 때 나오니까 뭐그 르장드 심볼이 이런 식으로 멀티플리커티브 하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고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고 이러한 관계 성립한다. 이제 이거는 사실 왜 이걸 이 책에서는 소개를 왜 했냐면은 그 학부 정수론을 안 쓰고 이 관점을 통해서 얘네도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책엔 적혀 있지만 나는 굳이 이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여서 그냥 결과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랑 성립 성립한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레시프로시티 로우라고 하는 게 이러한 관점에서 뭔가 좀 그 잘 확장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프라임 넘버가 스프릿 할 거냐 뭐 아닐 거냐라는 거랑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첫 번째 그 막혀있던 부분 뚫렸던 게 이 파트였고 그럼 여기까지 뭐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빨리 다음 거 해쳐버리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제 챕터 2 내용을 한 절반 정도 나올 거예요. 참 아쉬운 게 베이직 리자트라고 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뭐 할 거냐면은 그 저번 주에는 이게 n이 프라임 넘버일 때만 봤는데 이번에는 일반적인 n에 대해서 관찰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n에서 관찰을 하려면 당연히 우린 프라임 파워도 관찰을 하는 게 뭔가 조금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라임 파워에 대해서 볼 건데 프라임 파워에 대해서는 저번에 했을 때 좀 많은 거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결과만 가져다 쓸 건데 그래도 계산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얘가 링 오브 인티저가 된다는 거는 그냥 똑같이 보이면 된다라고 했었어. 당연히 이때 제타에는 그 프라임 파워고요. 그 다음에 그 아규먼트가 똑같아서 아는 게 쌩할 건데 이렇게 생긴 게 유닛이야. 알제브 인티저고 유닛이야. 그 다음에 얘가 프라임 아이디얼이고 그 다음에 그 P라고 하는 거는 얘로 이제 토탈레 스플릿 하는 것까지 돼요. 어, 당연히 원래는 이게 P라고 하는 게 이렇게 써질 건데 음, 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싹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만 제타의 T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좀 팩트로 받아들일 거고,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한 디스크리넌트를 계산해 볼 거고, 그때 이제 값 자체는 P의 파워, 이게 잘 봐야 돼. 이게 P의 파워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P의 파워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면은 이제 P의 n이 4거나 혹은 P의 n이 4에 대한 모듈러가 3인 경우 이 경우는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플러스고 근데 뭐 부호 결정되는 건 좀 간단한 이유로 결정이 돼. 그다음에 이제 이 값을 계산할 건데 이게 그 이제 누리 크리치 책에서는 뭐 미분하고 뭐하고 해서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간단한 것 같아서 워싱턴 버전으로 준비해왔고요. 일단 천천히 보면은 이 미니멀 홀리노면 당연히 얘가 된다는 거는 간단하게 확인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텀이 그 피개밖에 없어. 잘 보면은
이거의 1승, 2승, 3승부터 해서 P-1승까지 가져온 거라서 된다고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값이 뭐냐면은 오일러 넘버지. IPN. 이의 n-1에 p-1이고 얘를 이제 디그리 d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뭐 얘가 프라임 넘버 되는 거는 이제 x를 x 플러스 1로 먼저 치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젠슈타인 크라이테리언 그 때려 박으면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인테그랄 베이시스 된다는 것도 그냥 똑같이 보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싱글톤이니까 심플 익스텐션 같은 거니까 그때 디스크리먼트 앞에서 봤듯이 이런 거에 대한 디터미넌트의 스퀘어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뭐가 되냐면은 사실 그 디스팅트한 어떤 그 뭐냐 제가 빠졌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얘네들 다 곱한 거가 되거든.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는 그 반데르몬데 그 그거를 풀면 나오는 거였고 이 부분은 이제 제타 J로 묶어버리면은 유닛이 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걸 다 곱해버리는 게 또 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1 제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건 또 제타 마이너스 A를 묶어서 1 제타 그냥 플러스 A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 쭉 정리해보면 결과가 뭐냐면은 얘에 대한 디터미넌트의 스퀘어라고 하는 거, 즉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는 거는 루트 오브 유니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텀이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 그다음에 나 여기 참고로 그 뭐냐 얘가 왜 있냐면은 여기는 J랑 K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J랑 K가 임의의 JK로 바뀌었어. 그냥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루트 오브 유니티는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가 정수가 되어야 하고 얘가 정수에 들어가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루트 오브 유니티 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차이가 나. 그리고 나머지 값들 얘가 이제 뭔가 값을 결정을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형태들 쭉 정보를 나열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고요. 부호는 다음에 좀 다음 렘마에서 체크를 할 거고 일단 얘 값을 먼저 관찰을 할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이 친구들이 프라임 아이디얼이야 지금. 얘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만 제타에 코리스폰드 하는 밸류에이션을 하나 가져올 거야. 그러면은 뭘 알고 있냐면은 P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D가 나오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1-2 이제 그 P의 M에 대한 루트 오브 유니티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이 값이 나오는데 어 그쵸? 이건 나오죠 그냥. 구현 설명 좀 해보면은 뭐니 음, 대충 이런 거거든. 이제 P가 있고 지금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1-스 제타의 P에 M이 있고 얘는 그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1-스 제타 P에 N이 있고 여기서 바라보는 거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 이렇게 갈 때 이제 무엇이겠냐 세 페이지 적자 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측정하는 거야. 여기서 측정하는 거란 말이야. P라고 하는 거를. 얘가 이제 D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는 아까도 봤지만 1-제타 P의 N의 D가 되는 거지. 그냥 1에서인 거지. 1에서 D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음, 여기서 얘는 얘가 될 건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긴 한데 결국에 그냥 정리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냥 계산은 귀찮으니까. 얘도 여기서 이제 그 라인 오버 하는 게 얘의 파워로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파워랑 얘에 대한 파워랑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의 파워랑 그 파워들만 쫙 비교해 보는 게 사실 밸류에이션 값만 비교해 보는 게 돼.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값을 비교해 보면은 정확하게 이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에서 어, 이건데 또 한편 얘가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밸류에이션만큼.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만큼. 근데 얘는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어 근데 얘는 다시 한번 그래 좀 바꿔서 여기에서 봤을 때 1 마이너스 제타의 P의 M의 P 마이너스 1 한 거에 썸띵이 될 거고 그게 정확하게 이제 이만큼이 돼야 될 거고 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비교해보면 나오는 값이 B의 1 마이너스 제타의 P의 M이 P의 M 마이너스 M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오히려 헷갈리신 것 같긴 한데 그냥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거쳐서 계산한 거랑 한 번에 간 거 계산한 거랑 비교해봐서 나온 결과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요. 네. 그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얘가 MA왜 여기 빠져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K랑 J가 모듈러에 대해서 모듈러 P의 M승에 대해서 같은데 이제 M 플러스 1승이 다 하나씩 빠져있네요. 이렇게 해요. 뭐. 이게 P의 M에 대해서는 같은데 P의 M 플러스 1에서 다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값이 이 값이 얘가 된다는 거 이제 이 결과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은 지금 왜 이걸 관찰하냐면은 이 디스크리미넌트 자체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박아 버릴 건데 그럼 결국에 여기에 있는 밸류에이션을 다 곱한 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곱한 것들을 쫙 관찰할 건데 더한 게 되나? 아무튼 그거 다 더한 게 돼. 어, 예, D라 써보면은 VD를 관찰할 건데 이 VD라고 하는 게 프로덕트 오브 V의 1 마이너스 뭐 쫄쫄게 써질 건데 이 부분이 전부 프라임의 파워로 나타날 거란 말이야. 왜냐면 싹 다 프라임 파워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관찰하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관찰할 건데 그러면 가능한 케이스 다
고려해보면 되는데, 그냥 간단한 이제 그 조합론 얘기 나올 거예요. 픽스된 J에 대해서 당연히 P는 J를 나누지 않아야 될 거고, 왜냐면 여기에 곱해져 있는 것 중에 J로 나눠지는 P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어, P에 대해서 J랑 K가 다른 경우는 그러한 K는 여만큼 있고, 그 다음에 P의 I승에 대해서는 같은데, I 플러스 1승에 대해서는 다른 경우는 다 이거 지금 못 올라, 이거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다. 아무튼 그러한 거는 요만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J의 파서블리티는 요만큼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고3 친구들한테 맡겨놓으면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사실 그냥 받아드릴게. 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해서 그냥 싹 다 더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밸류에서 계산해보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쫙 계산하는 거로 바뀔 거고, 그게 정확하게 값이 이게 나옵니다. 아, 내가 이거를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구나. 보고 할 거야. 안 보고 있었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응, 응. 그래서 지금 뭘 한 거냐면은, 밸류에이션에 디스크리미넌트를 넣었어. 근데 이 디스크리미넌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프라임 P의 파워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차이가 있었긴 했었지만. 그러면은, 네모 VP가 되는 건데, 그 값이 이 값이야, 지금. 근데 지금 P라고 하는 게 P에 대한 밸류에이션 값이 P의 n-1에 P-1승인 걸 알고 있지. 그 결국에 이 네모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캔슬레이션 이렇게 쫙쫙 일어나서 나오는 결과가 네모가 정확하게 P의 n-1에 Pn-n-1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넌트 자체가 프라임 파워인데 그 파워에 들어가는 숫자가 요만큼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뭐 이거 여기서 뭐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냥 딱 이 아규먼트, 이 밸류에이션 이게 익스텐션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런 것만 좀 하면은 계산하는 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부호 결정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 넘버 필드는 항상 그 컴플렉스 인베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 리얼로 가는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 그냥 K에서 C로 보내는 인베딩이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 첫 번째는 사실은 K에서 리얼 넘버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진짜 컴플렉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넘버 오브 이거의 개수를 보통 R1이라 적고, 이거의 넘버 오브 개수를 이제 R2라 적는데, 당연히 리얼 넘버로 가는 쪽에 대해서는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부호를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은 컴플렉스 인베딩 개수야. 그래서 나오는 게 이 렘마 2입니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 인베딩의 개수를 R2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페어야, 페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2R2 개가 있는 거예요. 그 페어가 있을 때, 이 디스크리먼트의 부호는 싱이 아니라 사인이고요. 부호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뭐 별건 아니고, 이 디터미넌트의 컨주게이트 취해줘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 취해주면 정확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디터미넌트 성질 중에 그 로우를 바꿔치기 하면은 부호가 한번 바뀌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발을 취했을 때 컨주게이트 된 그 컴플렉스 인베딩만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순서를 사실 보존해주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요만큼의 개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가 리얼 넘버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쭉쭉쭉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R2가 2분이면은 리얼이고 R2가 5분이면은 이게 퓨얼리 이미지널 뭐 되는 거니까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사인이 결정되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나오냐면은 이 시클로토믹 익스텐션에는 전부 다 컴플렉스 인베딩밖에 없어. 생각해보면은. 왜냐면은 얘가 항상 컴플렉스 넘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 개수가 그 R2 넘버가 2분의 파이 P의 N이야. 왜냐면 그 갈로아 익스텐션 개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나와요. 이제 이거 넘어갈게요. 디스크만 생각 나온다라고 하는 거. 넘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정의처럼 쓸 게 뭐냐면은 P가 라인파이 되는 게, 이제 그 이제 데이터 MTX로 넘어오는데, 음, 여기서 조금 이제 좀 언론부터 넘어가는데 좀 약간 흐름만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결국에 N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덕트 오브 뭐 P의 I의 누의 I, 뭐 여기도 R로 썼던 건데, R, I 써줄 거니까, 어,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컴포스 필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예, 놀았었죠. 쓰는 건데, 이게 아까 살짝 넘어갔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아까 디스크리미넌트가, 아예, 가져갔어. 찾아서 보여주자. 어. 사실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Q의 P의 뭐, P의 뭐, 파워가 들어가고, 여기 P의 파워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 프라임 파워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디스크리미넌트가 프라임 파워로 프라임 파워로 나타나는 거 보였으니까, 디스크리미넌트가 렐러티브 프라임인 것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갈로아 익스텐션들이었으니까 이게 쭉쭉쭉 될 거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그렇게 바라봐서 얘를 이제 컴포짓 필드로 쭉 바라본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제타 M을 보는 거고 그럼 P가 라이파에 달 조건이 P가 M을 나눠야 된다는 거라 이렇게 되는데 일단 하나씩 보면은 만약에 P가 M을 나눴다라고 하면은 이 제타의 P에 대한 스크립토믹 익스텐션을 서브필드로 갖는단 말이야. 여기서는 P가 라이파이가 돼. 이거를 저번 시간에 보였었어.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라이파가 돼야 되는 거고. 자, 반대로 P가 M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각각의 그 서브 익스텐션에 대해서 언라이파이가 된다라는 소리란 말이야. 왜냐면 라이파이가 되면 디스크리먼트를 나눠야 되기 때문이지. 뭐 그렇게 바라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서브 필드에서 언라이파이 되어 있는데 컴포지 필드에서 라이파이가 될 수가 없대. 왜일까? 솔직히 어, 그치. 이건 디스크리먼트 얘기를 해보면 되겠다. 디스크리먼트 때문에 되는 거고, 음, 아까도 봤듯이, 그, 디스크리먼트가 뭐 이렇게 서지잖아? n 프라임 d n. 그래서 지금 p가 d를 못 나누고 p가 d 프라임을 못 나누는데, 얘를 나눌 순 없겠지. 그래서, 얼라인 파이가, 그, 컴퍼스 페이지에서 보존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라인 파이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P가 디스크리미넌트를 나누는 거랑 에이플로 오일리프가 되는데, 그 이유는 P가 M을 나누는 거랑, 아까 그 관계시기에서 P가 디스크리미넌트를 나누는 거랑 에이플로 오일리프가 되기 때문이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인 파이가 되려면은 디스크리미넌트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시크로톰 익스텐션에 대해서 렐러티브 프라임인 경우는 그냥 그거의 교집합이 Q가 된다는 건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게 지금 만약에 얘를 교집합의 K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K가 Q가 아니면은
이 디스크리먼트가 1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프라임 넘버가 있어서 얘를 나누는 게 라인파이가 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P가 여기서도 라인파이가 되고 여기서도 라인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P가 L을 나누고 P가 M을 나눠야 돼. 그러면은 모순이죠. 그냥 이러한 아규먼트였어요. 사실 이것도 내가 1학년 때 석사 1학년 때 그 발표할 때는 이 부분이 이해 안 돼서 못했었는데 교수님이 대신 해주셨었는데 이젠 내가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근데 이런 논리로 이 두 개의 교집합이 Q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얘 디그리가 이거가 되고 뭐 갈로가 이거 된다 이건 사실 여기서 보이는데 그냥 알고 있는 팩트라고 가정하고 넘길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링 오브 인티저가 얘가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그냥 이러한 팩트만 적어놓고 증명을 넘겨서 나도 그렇게 할 거고요. 뭐냐면은 K랑 E가 너무 필드인데 리니얼리 디스조인트하고 디스크리먼트가 렐러티브 프라임인 경우는 링 오브 인티저가 그냥 자연스럽게 분배가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까 디스크리먼트는 이렇게 써진다는 거 아까 그 앞에서 봤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된대요. 그냥 이거 받아들이도록 하죠. 그래서 뭐 디스크리먼트 계산해보면은 그냥 쭉쭉 계산한 건데 그냥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 약간 어떻게 말하면 될 거 아니냐면은 우리가 파이 n이라고 하는 거를 파이 n x라고 하는 거를 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프로덕트 오브 뭐지? 이거에 대해서 이거였었나? 이건데 이게 아마 그거였을 거야. 이게 뭐그 D 디바이드 N 해서 이거를 뭐 나누고 뭐 하고 했던 거 혹시 뭐 기억나려나? 막 그 뭐 작은 낮은 거 뭐야 정확히 말하면은 x의 n승 마이너스 1승을 뭐 이게 d 디바이드 한거 뭐 n에서 뭐 파이 dx를 뭐 나누고 뭐 곱하고 반복해가지고 뭐 얻어낸다라는 게 있었어. 그냥 그것처럼 보면 될 것 같아. 이것도 그 정도의 개념이고요. 넘길게요. 음. 아, 먼저 또 볼 게 뭐냐면은 또 이제 우리 이 친구를 관찰해야 되는데 이제 그 프라임 파워나 그거랑 다르게 이제 그 프라임이 두 개가 생기는 순간부터 조금 이제 항상 이상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n이 프라임 팩터가 두 개 이상이면은 1-zn이 이제 유닛이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zn이 이게 원래 일반 그 다른 때는 프라임 파워일 때는 이게 프라임 넘버였었는데 여전히 프라임 아이디어였었는데 이제는 유닛이 되는데 유닛이 돼.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라고 넘기면은 양아치 같으니까 살짝 준비해온 거를 설명을 좀 하면은 어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냐면은 이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x에 1을 대입해. 그러면은 얘가 돼요. 만약에 PA가
그 n에 나오는 p의 그 이그젝트 파워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러한 걸 계산해 볼 수가 있겠지. 이제 여기 그 뭐냐. 이거의 파워를 다 곱한 거야. 그러니까 그 프라임 파 p의 a를 뺀 나머지에 대한 멀티플을 다 곱한 거야.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은 여기가 조금 재밌는데 여기 부분이 p의 a에 대한 루트 오브 유니티로 바뀌고 얘가 돼. 그러면은 이 아이덴티티에 의해서 얘가 정확하게 p의 a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n이라고 하는 게 p의 a의 i로 써지니까 그 다음에 이 각각은 또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쭉 계산해 보면은 얘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이 파트랑 그다음에 J랑 N이 릴러티브 프라임인 파트. 근데 여기 부분을 다 계산하면 결국에 N이 된단 말이야. 이 부분이. 따라서 여기 부분이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계산을 그냥 쭉쭉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 값이 1인 것까지 그냥 유도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게 나온다. 이제 그 파이 n이라고 하는 건 얘를 곱한 거고, 그래서 뭐 파이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x n승 마이너스 1승을 디바이드 하는 걸 다 곱해버리면 된다. 라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내가 예전에 발표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조금 정리를 해서 가져왔고요. P가 n을 나누지 않고 A가 정수라고 하면은, P가 여기에 그 A를 대입한 걸 나누는 거의 불부 조건이 A의 모듈러 P에 대한 멀티플리커티브 오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시클릭인 걸 알고 있으니까 멀티플리커티브 오더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오더가 정확히 n이 된다라는 거랑 if elif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건데 이게 조금 귀찮은 게 있는데 그럼 천천히 가보죠. 사실 이거 그냥 그룹 세오리 얘기 그냥 쓰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가져 해보면은 어, 어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의해서 A의 n이 모듈러 P에 대해서 1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모듈러 P에 대해서 그 오더 오브 A가 n을 나눈다는 것까지는 보였어. 그래서 얘를 내가 정확하게 K라고 썼을 때 만약에 K가 n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할 거고 그럼 D 디바이드 K에 대한 어, I D A가 제로가 된다는 소리지. 그럼 또 뭐 어떤 exist 뭐 D 제로가 존재해서 such that i D 제로 A가 이제 뭐 제로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A의 n승 마이너스 소리 들리십니까? 연결이 끊겨버렸었네. 아, 어쩐지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네.
언제부터였어? 얼마 안 되긴 했을 텐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케이, 그냥 갑시다. 그래서 음, 잠깐 얘기만 해보면은, 음,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A의 오더를 K라고 했을 때 만약에 K가 M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관계식 때문에 어떤 디지로가 있어서 이게 되는데 그 이제 얘를 이용해서 얘를 계속 그 줄여 쓰는 거야. 아, 내가 이 시간대 061을 꺼지게 해야 하나 그랬구나. 오케이, 확인.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반복해 줄 수 있겠지. 그럼 이게 써지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other factor가 되는 거고. 근데 잘 보면은 얘도 P로 나눠지고 얘도 P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래서 P의 제곱에 대한 모듈러로서 제로가 돼. 그 다음에 IN의 A 플러스 P도 생각을 해보면은 얘랑 바뀌는 게 없어. 마찬가지로 파이 D 제로에 대해서도 바뀌는 게 없어. 그럼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은 A 플러스 P의 N승 마이너스 1이 모듈러 P의 스케일에 대해서 제로란 말이야.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은 어차피 P의 그 다른 파트들은 다 날라가고 얘만 나와. NP A의 N-1승. 그러면은 P가 A의 N-1승을 나눠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지금 P가 N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얘는 날라갔고 P 하나는 얘를 날렸고 나머지가 P를 나눠야 돼. 근데 이러면은 안 되는 게 얘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모순이야.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 말이니까 모듈러 P에 대해서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기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 보였어요. 그래서 이그젝트 오더가 n이 된다라는 걸 하나 보였고요. 그다음에 샵 복사해서 이제 반대 방향 보이는 거는 그냥 이런 걸 관찰할 건데, 그래서 n승을 했더니 그 아이덴티티가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그 아까도 봤듯이 파이 d의 a가 제대로 모듈러 p가 돼야 되지. 펄선 d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이거라고 하면은 오더 오브 a가 n보다 작아지는 소리인데 이거는 이제 그 멀티플리케이티브 오더가 n이라고 하는 거의 모순이지. 그래서 모순. 따라서 p가 얘를 나눠야 돼. 됐어요. 사실 이걸 왜 관찰하는지 모르겠어. 이걸 관찰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이제 p가 n을 나누지 않고 p가 파이 n을 나누면은 그 프라임 넘버 n에 대한 그 모듈러가 1인 거다. 사실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잠깐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이, there are infinitely many primes of the form 그 뭐냐 k n 플러스 1 꼬리치 각각의 n마다 kn 플러스 1꼴로 생긴 프라임 넘버가 무한히 많다라는 걸 이제 보이는 과정이거든 이게 사실 뜬금없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p라고 하는 게 풀섬 a에 대해서 파이 n을 나누면은 그 모듈러가 이제 1인 거인데 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제 P가 풀섬 A를 나눈다 해보자. 천천히 가자. 나눴어. 그러면은 오더 오브 A 모드 P의 오더가 N인 거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저 그룹이 FP에서 제로 뺀 거니까, 제로 뺀 거는 스타라 썼는데, 제로 뺀 거니까, 나오는 결론이, 뭐냐, 오더가 넘버 오브 얘를 나눠야 되는 거지. 이렇게 쓸게요. 카디언에서 나누는 거고, 얘가 P-1이지. 따라서, P 모드로 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룹 시오리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N이면은, P-1이 이제 뭐, K, N 꼴인 거고, 그러면은, 어떤 B가 그다음에 여기에 아무 B를 가져와서 얘를 해주면은 이게 1인 거잖아. 모두가 P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정확하게 B의 K, N 꼴이 거고. 따라서 B의 K의 N이 되는 거니까 A를 얘 K로 잡아버리면 되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P 디바이드 ANA. 사실 이 부분 조금 내가 좀 이상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오더가 n짜리인 엘리먼트를 하나 뽑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넘어가죠. 아, 이건 그렇게 쓰는 게 맞겠다. 이것보다는 exist A, such that order of A가 정확하게 n이 되는 게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모듈러 n의 그 뭐냐 kn 플러스 1꼴의 프라임 넘버가 무한히 많다라는 걸 보이는 건데, 사실 이게 그냥 아규먼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라임 넘버가 무한히 많다라고 하는 그 아규먼트랑 똑같아. 사실 그거의 일반화 버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보면은 exist only prime 뭐 p1부터 pi를 해보자. 즉 pi 모듈러 n에서 1인 프라임 넘버가 파이나이트 개밖에 없다라고 해보자.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n은 그냥 아무 정수를 가져와. 그 상태에 대해서 pi n m을 관찰해 보면은 그 모듈러 m에 대해서 이게 그냥 pi n 제로랑 똑같지. 그다음에 이거는 시크릿홈 익스텐 그 그냥 시크릿홈 익스텐션의 그 컨스턴트 텀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n과 모듈러 pi에 대해서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pi는 pi의 nm을 못 나누죠. 그 다음에 만약에 P가 n을 나누면은 걔도 얘를 못 나눠. 이 상태에서 n을 충분히 키우면은 파이 n nm은 똑같이 해도 인피니트 간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for large n에 대해서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파이 nm이 절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이 값이 충분히 커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라임 넘버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분명히 얘를 나누는 프라임 넘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걔는 모듈로 n에 대해서 1이지. 이게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이런 아규먼트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아규먼트가 왜 그거랑 똑같냐면은 예를 들어 이거야. n을 2로 취해보자. 그러면은 인필리 매니 프라임 p 모듈러 1 모드 n이지. 근데 모드 2지.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어 프라임 넘버가 무한히 많다는 얘기죠. 인필리 매니 프라임 넘버스. 그다음에 n이 4인 경우를 살펴보면은 인필리 매니 프라임 모드 홈인데 그냥 이 얘기는 4n 플러스 1꼴 인 프라임 넘버가 무한히 많다는 얘기고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얘를 kn 플러스 1꼴로 뭐 확장할 수 있겠지. 그냥 이런 얘기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